5분 남았습니다. 지금 3시 25분, 28초, 26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4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후반 탄력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긴 양봉이 나란히 만들어지면서 고점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1.04% 오름세 나타내면서 2373선 부근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고점을 더 높이게 되면 골든크로스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든크로스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뚫어내는 저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에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오늘 장의 고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고요. 마지막 허들은 이 앞자리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700 라인인데 지금은 예스라는 신호를 시장이 보내고 있습니다. 700.09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0.89% 오른 수치, 포인트로는 6.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수목금 밀렸었죠. 약보합권에서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장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확실히 5일 이동평균선 위, 700선 위에서 종가 형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종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을 합해서 상한가 종목은 총 4종목 있고요. 보통주는 3종목, 거래소에서는 인디에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클리노믹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개별주 성격을 가진 총 3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으로 오늘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이 뒤늦게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폴라리스는 이 그룹사에서 신규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역시나 개별적인 내료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주들이고요.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도 조기 심금경색 연관된 유전자 바이오마커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재료가 되면서 오늘 장 상한가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해운 섹터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연일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해운 섹터, 오늘 장 페노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페노션이 1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HMM 쪽으로도 4% 정도 상승 시세를 내면서 오랫동안 좀 웅크리고 있었던 이 해운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화학 쪽에서는 또 롯데케미칼 눈에 띕니다. 롯데케미칼은 기존의 석유 사업이 이제 바닥을 쳤다 뿐만 아니라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장 10% 정도의 강한 상승으로 거래에 마칠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뭐 대한유화라든지 그리고 효성그룹주들 이런 화학 섹터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 시세가 꺼질 줄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코론글로벌이 오늘 장에서 15% 정도의 상승권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네옴시티 하면 한미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테마주들이 있었다면 이제 좀 매기가 확산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반면 하락하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북한 관련된 이런 방산주들, 빅텍을 중심으로 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장 거의 7%에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로는 다소 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OCI도 2%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도 오늘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5%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11월 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정도면은 2,400선도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많이 하실 테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달라진 분위기는 확실히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수의 상승 움직임, 반등 움직임은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선두 자리는 좀 바뀌는 느낌을 받죠. 2차 전진가 보다 싶다가도 오늘 아침엔 반도체주들 강하다가 또 오후장 되면서는 경기주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미묘한 변화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주변국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한중일 모두 다 오늘 정상거래 이루어지는 하루였고요.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미국 증시와 연동이 한중일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되는 증시죠. 오늘장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일본 증시가 1.2%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27,526엔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도 오늘 양봉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갭상승 출발, 오후장에는 이후에 고점 부근 횡보, 그렇게 되면서 대체로 오후장에는 1% 정도대의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다소 오락가락합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할 거라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이 이 중국의 움직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식적으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 중국 증시의 직전장에 다소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다시 또 상승 전환 왔다 갔다 합니다. 보합권 부근의 등락이고요.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0.24% 오름세 나타내면서 3,078.2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선 그래도 유지되면서 다소 좀 조정을 받는 부침을 겪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어서 심천 쪽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홍콩도 홍콩은 오늘 많이 오르네요. 네, 홍콩은 3% 정도의 강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해 심천하고 또 홍콩 증시가 상당히 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 부분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오늘 환율도 꼭 보셔야죠. 환율 많이 밀렸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제는 조금씩 조금도 아니죠. 오늘 사실 이 정도면 많이 꺾였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16원 정도 밀렸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8원의 하락이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8원. 이 정도면 급락이라고 표현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역외에서의 움직임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종가가 1,401원 20전에 거래 마치면서 이제는 1,300원 선으로 다시금 회귀한 것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고요. 장 초반에 1,412원에서 출발해서 장중에 낙폭을 빠르게 좀 키웠습니다. 장중에 1,300원 보나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갔고요. 오늘 일단 원달러 환율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거를 연속된 하락세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이번 주 미국의 중간선거와 더불어서 또 CPI 지수 발표라는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는 견조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막판 들어서 양시장은 모두 탄력을 조금 더 키우면서 양시장 모두 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분봉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2,370선을 돌파하는 이런 견조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잠시 주춤했습니다. 2,360선으로 밀려나는 모습도 보였지만 후반부 들어서 다시 한번 1% 가까이 상승세로 전환되는데요. 네, 막판 들어서 수급 공방을 조금 벌이면서 2,360선에서 등락하는 움직임 보였지만 막판 종가 2,371포인트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 내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개인 홀로 4,065억 가까이 순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1,125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이어서 기관이 2,767억 가까이 가장 크게 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에 이어서 상승 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먼저 철강금속 섹터가 중국 제로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수요 회복 기대감이 철강주들 주가에 선반영됐는데요. 오늘 철강금속 섹터가 3.7% 가까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건설 섹터가 오늘 네옴시티 수주 관련된 종목들 강세 보이면서 3.1% 가까이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의료정밀 섹터가 이어서 2.3%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비금속 광물 섹터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주도했고요. 또 오늘 증권 섹터 가운데 키움증권의 강세가 1.45%대의 상승으로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경기 방어주들 위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음식료품 섹터와 섬유회복 섹터가 1.2% 이상 낙폭으로 만들었고요. 또 이어서 보험 섹터가 1%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나오면서 오늘 손해보험주들 위주의 약세 보였는데요. 오늘 보험 섹터가 1%대 하락세에 이어서 통신 섹터도 0.3%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달러 약세로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 선 회복하면서 종가 6만 200원으로 1%대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8만 6,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홀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합작 공장 건설권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이런 호재가 있었지만 오늘 차익 매물 나오면서 5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58만 7천 원으로 약 0.8%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삼성 SDI와 LG화학은 오늘은 수급이 좋았습니다. 삼성 SDI가 1% 가까이 상승한 종가 74만 원을 기록했고요. LG화학이 막판 들어 상승 탄력이 더욱 강했습니다. 2%대 상승했고요. 종가 70만 4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 10위권 대형 제약사와 CDO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종가 88만 3천 원에 1.4% 가까이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은 오늘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더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종가 18만 3천 원에 약 0.5% 이상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유예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됐던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 강세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종가까지 4% 가까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16만 9,500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기아 역시 종가 6만 7,100원으로 약 2.7%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지만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종가 16만 9천 원으로 약 2.8%대 낙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카카오 역시 부진했습니다. 종가 4만 9,850원에 약 0.9% 가까이 빠지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IRA 개정안의 향방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IRA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거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지난 4일에 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한 가운데 미국 상하원에서 IRA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포착됐는데요. 가장 먼저 화승 RNA가 6%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위아와 서현이화 역시 2%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화신 역시 1.4%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유주가 국제유가 반등에 강세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중국발 방역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기준으로 WTI가 5%대로 상승하면서 92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국내 정유업계에서도 정제 마진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GS, SOL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동일한 화학 섹터 내에서 금호석유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7.3%대 상승으로 종가 14만 6천 원의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대한유화 역시 7%대 상승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분봉 차트 먼저 살펴볼 텐데요. 700선 돌파 앞두고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699포인트에서 고점을 만든 이후에 장 초반에 살짝 밀려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탄력을 붙이면서 698포인트 부근에서 상승 등락 반복했는데요. 종가 구간 상승 탄력이 조금 더해지면서 700선 돌파했고요. 종가 0.95% 상승한 7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866억 가까이 가장 크게 샀고요. 또 개인이 막판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이 285억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크게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554억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의 우위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개인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권 흐름 주도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1.2%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10만 8,7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LNF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종가 21만 6,900원 터치하면서 약 1.8% 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막판 들어 상승 탄력이 들어온 에코프로 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13만 7,900원으로 약 0.8%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해질 종목인 첨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수익 실현 움직임 나오면서 2.3%대 낙폭 키우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23만 600원에 이어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도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66,800원에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HLB도 0.5%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37,350원에 하락 마감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만 0.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65,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위메이드가 개인주 가운데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이런 훈풍이 불면서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도 동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 종가 39,350원으로 약 1%대 상승 마감했고요. 펄어비스가 조금 더 매수세가 좋았습니다. 45,700원으로 2%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면서 장비주인 리노공업도 동반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종가 13만 4,600원으로 약 2.7%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한 차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화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세계 경제에는 타격을 입히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설득하고자 바이든 행정부가 나선다는 소식이 휴전 기대감을 낳으면서 오늘 재건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가장 먼저 데모가 25% 이상 급등하면서 종가 15,250원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현대 에버다임의 7%대 강세 보였습니다. 또 서암기계공업과 서현탄메탈 역시 강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새로 부각된 종목 동양파일과 SY가 있습니다. 동양파일은 콘크리트 제조와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또 SY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새로 부각되면서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그룹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위메이드가 노드 카운슬 파트너 구성원을 공개했습니다. 노드 카운슬 파트너는 위믹스 메인넷의 거래와 또 노드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AQX가 참여한다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주목받았습니다. 또 위믹스의 투자 유의 종목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위믹스가 급등을 했고요. 이런 호재 나오면서 위메이드 그룹주 동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위메이드가 4.8% 가까이 올리면서 종가 54,800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2%대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 1.8%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종가 19,600원 터치하고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